6개월 연속 지금 코스피상 음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97년 IMF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에 지금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정도의 위기구나라는 걸 느끼고, IMF랑 글로벌 금융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은 나가 떨어졌어요. 국장을 떠나는 투자자의 책임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으로 가고 테슬라로 간 게 지금까지는 옳았다. 그리고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엔 대표님. 라이시였어요? 네, 대표님. 어제 강연회가 하루 만에 마감됐습니다. 요즘 뭐 워낙 변동성이 크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2025년 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그랬는지, 하루 만에도 아니고 거의 뭐 3시간 만에 마감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시 전후해서 뭐 너무 인원이 많아져서 링크를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 밤 10시 이후에 댓글 접수하라고 했는데 10시 이후에는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녹화가 보통 한 6시 반, 7시에 올라가니까 거의 한 3시간 만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접수를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막았고요. 오늘 시장을 보면 진짜 우리가 보통 좀 따뜻한 연말, 기분 좋은 연말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네요. 이거 좀 우리나라 자체가 어수선하고, 맨날 뉴스만 봐도 맨날 속보라는 것만 뜨고, 지금 시국도 어수선하고, 또 글로벌 경제 자체도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긴 하지만 아시아권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좀 탄탄하게 버티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연말은 멀어지고 있구나. 거래일 기준으로 다음 주 월화, 크리스마스 빼고 목금, 그리고 마지막 주 월 해서 이제 5거래일 남았는데, 5거래일 동안 기막힌 5일 연속 상승 이런 게 나올 확률은 낮으니까 약간 추운 연말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크리스마스인데 아쉽네요. 우리가 보통 연말 랠리 또는 산타 랠리 뭐 이런 말이 있다는 얘기는 연말에 뭐 한 12월 달에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산타 랠리라는 말도 있고 연말 랠리라는 말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주식 대주주 양도세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12월 달에 사실은 이렇게 빠지면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이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서 12월 달에 그렇게 장이 좋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안 좋은 12월을 맞이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회사는 회사 자체 송년회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12월 말 크리스마스 전 20일 뭐 이 정도 했었던 기억나는데 작년과 똑같은 장소에서 올해도 하게 되었고요. 내년에는 또 더 맛있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새해는 더 좋은데 더 맛있는데 뭐 이렇게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올해 1년이 잘 마무리가 되고 있고, 지수는 비록 안 좋더라도 또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삶이 주식 투자가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요즘 좀 휘청휘청 하더라도 일상 또 우리 생활 잘 마무리해야 되는 12월이니까요.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시장 분석 바로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아시아 증시 제가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감 기준으로 이렇게 아시아 증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이게 일본 니케이예요. 그래서 일본 니케이는 뭐 미국 오르는 것처럼 막 오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월봉으로 봐도 4달 정도 8월 달 급락했던 거 말고는 9월, 10월, 11월, 12월은 그냥 쭉 옆으로 가는, 그래서 이평선이 모여있죠. 이평선이 모여있습니다. 별 변동성이 없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대만도 이렇게 보시면은 대만도 역시 8월 5일날 급락했던 그 아래 꼬리를 뺀다면 9월, 10월, 11월, 12월 4달 동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평선을 지키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굉장히 변동이 있는 건 둘째치고 8월 5일의 저점에서 다른 나라들은 9월, 10월, 11월, 12월을 이렇게 옆으로 잘 이평선을 지키면서 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처참합니다. 월봉상으로 7월 달부터 7, 8, 9, 10, 11, 12 12월까지 지금 하반기가 7, 8, 9, 10, 11, 12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연속 지금 코스피상 음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 6개월 연속 음선은 본 기억도 없는데 한번 볼까요? 과거에 6개월 음선이 나온 적이 있었나? 요때 있었나? 요때? 2008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008년에 6개월이 한 번 있었거든요. 2008년이 라이씨 뭔지 아나요? 역시 라이씨 이제 대단한 고수가 됐네요. 딱 물어보면 거의 대답이 확실히 나오네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지지만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할 수도 있고 미국발 금융위기 또는 뭐 리먼 사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 금융위기 영화에도 나오는 빅숏이라는 미국 헐리우드 영화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영화화된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그 위기 때가 6개월 연속 음선이 나왔습니다. 월봉으로. 그럼 그 전에 또 한번 가볼까요? 6개월 연속 음봉이 또 언제 있었냐?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2008년 전에 또 한 번 있었는데 언제 있었냐면 이 1997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있었어요. 그럼 라이씨 1997년은 뭐였죠? 무슨 뭐 IMF. 아, 척척 박사입니다. 우리 라이씨가 너무 뿌듯합니다. 덕분입니다. 아, 덕분인 거 알면 다행입니다. 자, 97년은 아직도 우리 세대, 저희 세대들은 97년에 힘들었던, 막 금을 모았던, 물론 97년 때 막 응애 하는 아기들은 그때가 무슨 일인지 영화나 뭐 드라마만 보고 알 수 있지만 IMF 때 90년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진짜 우리나라가 망했던 영화 제목도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유아인하고 김혜수 배우, 제가 완전 제일 좋아하는 김혜수 배우님이 나오는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국가부도가 난 날이 IMF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월봉을 찾아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지금 눈대중으로 대강봐도 봤거든요. 97년 IMF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에 6개월 연속 월봉상 음선은 처음이다. 그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그만큼 지금 국가 위기다. 지금 우리가 진짜 정치인들, 기업인들, 온 국민들이 정말 이걸 슬기롭게 잘 넘겨야 될 정도의 위기다. 왜냐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 나라의 기업, 산업,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란 말이에요. 저기 남미에 망해가는 주식시장이 막 맨날 떨어지듯이, 아프리카엔 아예 주식시장조차 없는 나라가 더 많듯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 나라의 힘, 그 나라의 경제력, 이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월봉상으로 한 달 기준으로 빠지고 6개월 연속 빠졌었을 때가 지금인데 과거를 봤더니 두 번 있었다. IMF 때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정도의 위기구나라는 걸 느끼고 더 집중해서 잘 살아남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도 주식 투자 오래 했지만 IMF랑 글로벌 금융위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은 나가 떨어졌어요. 나가 떨어져서 술자리에서 늘 내가 IMF 때 바닥에서 팔고 나왔어. 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바닥에서 팔고 나왔어. 그리고 10년 동안 주식 쳐다보지도 않았어. 근데 언제 쳐다봐요? 다시 화랑일 때. 그래서 지금은 10년, 20년에 한 번 오는 국가 부도의 날, 글로벌 금융위기의 날과 같은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 6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근데 물론 하락폭이 IMF 때나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의 하락폭은 지금 아니에요. 아니지만 투심이라는 거. 왜냐면 이게 매달 빠지면 다 지친단 말이야. 그럼 6개월을 빠지면 하락폭이 크게 빠졌던 적게 빠졌던 지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온 국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쳤다. 지쳐서 비트코인으로 가고 테슬라로 가고. 요즘 솔직히 결과론적이지만 한 2달 전, 3달 전, 4달 전으로 돌아가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손엔 비트코인, 한 손엔 테슬라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 지금이라도 막 비트코인에 테슬라에 가면 그건 또 한 달 후, 2달 후, 3달 후의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어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그게 올바른 판단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팩트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비트코인하고 테슬라가 최근 몇 달 동안 가장 큰 수익을 줬던 투자 대상이고 우리나라 국장은 제가 어제 아리랑을 빗대어 개사를 했었지만 개똥 같은 국장이 남아 성공 투자 하세라는 노래를 어제 불러드렸던 것처럼 개똥입니다. 지금 개똥. 아니 6개월 내내 주식이 빠지면 어쩌라고. 뭐 투자를 왜 합니까 지금. 그래서 너무 힘든 시기가 맞다. 팩트적으로 맞고 가는 분들도 많다. 그것도 팩트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옳았다. 비트코인으로 가고 테슬라로 간 게 지금까지는 옳았다. 그리고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엔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른다. 국장을 떠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바닥에서도 IMF 바닥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분들이 그 회복을 다 그 목을 먹었던 거니까 그거를 6개월 후, 1년 후, 지금부터 6개월 후, 1년 후에 어느 게 더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는 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실은 미국 주식 이렇게
한 1, 2주에 한번 들어가서 보는데 테슬라가 지금 한 2년 정도 전에 그냥 800% 수익이 나고 있던데 제가 계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죠. 야, 너네 돈 많이 손해보고 있지? 나도 미국 증시 하고 있어. 돈 벌고 있어. 그런 말 하는 거 되게 웃긴 거잖아요. 말은 지금 하고 있지만 무슨 또 인증까지 굳이. 저는 선물 옵션도 하잖아요. 옵션 반 운영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주식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수익이 안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선물 옵션으로는 그 반대로 굉장히 기회가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익을 내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굳이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의 중심축이 한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예전에도 비트코인도 했었잖아요. 하나 코너를 만들어서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 코너를 또는 미국 주식 코너를 또는 선물 옵션 코너를 만들었다면 거기에선 요즘엔 이런 전략으로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네요 하고 또 막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국장에서는 개똥 같은 국장이 확실하고 10년 20년 만에 나오는 6개월째 월봉의 음선이 나왔다라는 거. 크기는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 IMF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똑같다. 기간 개념으로 6개월 동안 지쳤잖아 지금. 6개월 동안 맨날 빠지는데 지수가. 여기까지 지수에 대한 이야기 되게 오래 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53,000원, SK하이닉스 3% 하락,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는 그나마 대장주였던 LG에너지솔루션도 다시 중장기 이평선 다 꺾고 내려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나가다가 또 아랫골이,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이렇게 제대로 된 종목이 없습니다. 네이버 대형주 중에서 가장 차트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HD 현대중공업을 보면서 저는 조선주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조선주가 결과적으로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오션 역시 조선주, HD 현대중공업. 근데 오늘 뭐 지수가 꽤 빠지고 해서 이렇게 야, 얘네가 진짜 좋다라고 말할 만한 게 크게 이렇게 무리지어 업종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주 정도가 보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으로 거래가 많이 된 건 온코닉 테라퓨틱스 어제 상장됐었고요. 오늘 상장 이틀째였습니다. 그 다음 거래가 많이 된 것은 전진, 건설, 로봇 신규 상장 8월 달에 신규 상장됐고요. 건설 플러스 로봇이기 때문에 복합 테마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SOS랩 급등할 때 제가 제가 월간 강연회랑 종목 선정에서 했던 건데 라고 자랑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조금 윗꼬리 만들면서 4% 상승을 했고요. 루닉 같은 경우 좀 아쉬웠습니다. AI 의료 대장주인데 1조 8천억짜리인데 변동성이 좀 컸어요. 11% 하락. 오리엔트 전공은 대선 관련주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주 대장주격으로 움직였고 잘 나가다가 음선 크게 맞았지만 오늘 다시 양선으로 재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등락 현황 한번 볼게요. 거래소가 200개 상승에 700개 하락, 2개 오르고 7개 떨어졌죠. 코스닥이 260개 상승에 1300개 하락.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소 코스닥 합치면 260개, 200개, 460개. 그리고 하락은 2000개. 그럼 4개 오르고 20개 떨어졌다. 그러면 2개 오르고 10개 떨어졌다. 1개 오르고 5개 떨어졌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대여섯 종목 갖고 있으면 한 개가 올랐을까 말까 정도. 또는 오늘 거래소가 1.38%, 코스닥이 2.35% 떨어졌으니까 또 일반 투자자 대부분이 코스닥 비중이 높으니까 계좌가 한 평균 2% 정도 하락. 보유 종목이 한 6개 중에 1개 정도, 6, 7개 중에 1개 정도 올랐어. 그게 계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날이 오늘만 너무 심했다가 아니고 6개월 연속 월봉상으로 음선이 나오는 아주 지치는 그런 요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탑 30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리엔트 바이오나 디젠스, 코오롱 모빌리티, 오리엔트 전공, 남선알미늄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대선 관련주예요. 그래서 오늘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선 관련주가 이름이 많고요. 1조 4천억짜리 케어젠 오늘 14% 상승했고 어제 제가 HD 현대 마린 솔루션 말씀 유튜브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제가 원래 이거 KT 마린 솔루션이었고 그리고 HD 현대 마린 약간 해상 터널, 해저 케이블 이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양선이 크게 나왔고요. 전진 건설 로봇도 어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오늘도 시장은 좋지 않았고 6개월째 좋지 않고 이러다가 정말 국장 다 떠나면 누가 책임질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일단은 국장을 떠나는 투자자의 책임은 아니에요. 왜냐면 투자자는 사실은 내가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대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뭐 국장보다 미국장이 수익을 준다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맛집이 한 3군데 있었어. 4군데. 맛집이 4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가 맛이 없어졌어. 우리는 거기 돈 주고 안 먹잖아요. 그럼 안 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3군데 맛집은 계속 잘 되고 한 군데는 폐업이 된단 말이에요. 맛없게 된 데는. 근데 식당은 폐업하면 그 사장님 한 분만 잘못된 거지만 우리나라 한국장이 폐업이 되면 우리나라는 다 죽는 거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그 나라의 경쟁력, 산업, 기업들이 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회사 다니잖아요. 그 다니는 회사들, 우리 회사는 비상장 기업인데 그 거래처는 상장 기업일걸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상장 기업 상관없어요. 그 비상장 기업의 위에 있는 거래처는 상장 기업일 거예요. 그러면 상장 기업이 망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MF 국가 부도의 위기일 때 우리 거래소 지수가 270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거래소 지수가 890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이러다 진짜 나라 망하나?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하락폭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 빠진 건 투자 심리에 기간적으로는 그때랑 똑같은 절망감을 주고 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려면 정치권 무조건 살려야 돼요. 책임져야죠. 정부가 됐던 대통령이 없는 정부지만 현재는 뭐 직무 권한대행만 있지만 정부가 됐던 아니면 국회가 됐던 아니면 경제인들이 됐던 경제인들이 왜 이런 때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막 잘하자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예전에 제가 주식 투자 초기 때 바이코리아라는 펀드가 있었어요. 바이코리아. 현대증권에서 시작했었는데 IMF 직후에. 근데 그 바이코리아가 정말 굉장히 큰 수익을 내면서 한국 증시를 좀 끌어올렸던 원동력이 됐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는 정치인이, 기업인이 바이코리아를 계속 국민들이 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계속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힘든 순간 우리는 잘못이 없지만 또 우리도 약간의 잘못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기업 우리가 다 아까도 말했지만 포함된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 화이팅을 해야 될 연말 연시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수도 너무 빠졌고 금요일이고 좀 힘이 빠져서 산타 할아버지 노래를 불러야겠다. 몰빵 안 돼, 몰빵 안 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씹으려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